미주미에서 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023년을 준비하는 생존 전략. 장우석 부사장의 2023년을 대비할 최적의 포트폴리오. 이항영 위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 테마.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의 적정주가 평가와 기업 선별법까지. 그럼 10월 8일 토요일에 만나요. 수강 신청은 검색창에 투자공간 세미나를 입력하세요. 현재 시각 7시 11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밖에 많이 추운가 봐요. 우리 위원님이 미주미 티셔츠를 껴입고 오셨네요. 날씨가 좀 쌀쌀해졌어요. 그렇죠. 저도 자켓 입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출근할 때 보니까 12도?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겨울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좀 얇게 입다가 좀 두꺼운 네. 거 좀 입고 왔는데 많이 나온 김에 저희가 작년에 준비한 옷이거든요. 네. 근데 좀 재고가 좀 있어갖고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닙니까? 아 솔직하죠. 근데 그 많이 나온 김에 네. 저희가 이번 토요일 날 3년 만에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이번에 좀 세미나를 당연히.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화면 보여드리면 그 10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여의도의 금융투자교육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번에 리더스홀이라는 곳에서 하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분 그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미주미 사이트 그 유튜브에 오시면 되겠고요. 특히 보시면 그 선착수 100분 딱 100 몇 벌이 남았어요. 누군가 인증샷을 보내주신 네,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인증한 사진 있는데 그것도 좀 쓰시죠. 예. 근데 또 보통 남성분들이 많으니까 네. 이거를 100분한테 먼저 드리는 오. 거로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공짜로요? 저거 제가 알기로 3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말이 나온 김에 네. 뭐 옷이 중요한 게 아니겠지만 우선 따뜻하고 옷이 괜찮아요. 아, 질이 좋아요. 최고 품질 아랫단계, 바로 맞아요. 아랫단계. 맞아요. 이게 나이키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보다 약간 아랫단계입니다. 솔직히. 예. 네. 그래서 필요하시면 여기 네이버 예약해서 투자공간 세미나라고 치시면 되니까요. 네.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자공원 세미나에 오시는 선착순 100분께 또 미주미 네. 티셔츠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커플룩 함께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아니 이렇게 급반등을 이틀째 이어갈 수 있다고요? 아니 너무 좀 과한 반등 같아서. 그러니까요. 시장이 그 어제랑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딱 차이가 하나 있다면 굳이 따지자면 어저께는 이게 딱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 딱 그림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네. 어제는요 막판에 약간 밀렸어요. 그래서 3% 넘던 것이 2% 중후반대로 떨어지면서 상승했거든요. 오늘은 그냥 끝까지 그냥 올라가는 모습. 그러게요. 그래서 계속 굳건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3%씩 올랐잖아요. S&P 500이 3%, 나스닥이 3.3% 올랐고요. 다우가 2.8%로 올라가면서 하루로 이틀 동안 5% 이상 올라가면서 S&P 500 기준으로 보면 2020년 가을이 최대폭으로 이틀간 올라왔습니다. 딱 하나 차이 있다 그러면 오늘은 트위터그라는 친구 하나 나오면서 트위터가 22%. 급등하면서 그런 것이 하나 특징주가 있었죠. 그렇죠. 나머지는 뭐 금리가 내렸네, 미국 달러가 내렸네, 영국 파운드가 내렸네, 영국 파운드가 올라갔네 이런 거랑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심지어는 섹터도 11개 섹터가 모두 올라간 게 똑같고요. 섹터 중에서도 어제도 오늘도 이틀 연속으로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에너지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오늘 86달러 선을 회복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우리 76달러였잖아요. 네. 지난주에. 그러니까 86달러로 올라가면서 에너지 섹터가 제일 많이 올라간 거. 그래서 어제랑 오늘은 판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어제랑 오늘 전체적 월가의 시간은 똑같습니다. 낙폭과대, 과매도에 따른 반등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여전히 다수고요. 여전히 시각에서 오늘 마켓워치 같은 데 보시면 일면 전면에 이래서 루비니 교수의 기고문을 바로 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루비니 교수는 늘 얘기하는 40% 떨어진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 40이면 2,800. 그러면 늘 얘기합니다. 30%는 아주 기본으로 떨어진다. 항상. 그래서 그걸 흔히 얘기하는 마일드 리세션은 30% 그리고 일반적인 리세션은 40%까지 떨어지다는 얘기하는 거라 늘상 하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그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굳이 보여드리면 10년물과 2년물이 어제 이어서 떨어졌습니다. 네. 10년물 기준으로 보면 오늘 3.56% 정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지난주에 보면 4% 장중에 찍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엄청 떨어진 거죠.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는 것 자체, 올라가는 것 자체, 등락이 큰 것 자체는 좋은 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요걸 보시면 오히려 극명하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왼쪽은 이틀간입니다. 이틀간의 10년물 금리의 추이고 요거는 이틀간의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려갈 때 올라가고 거의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시장의 전체적인 심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요거는 이제 정책 금리의 전망입니다. 이건 그 정책 금리라는 게 이제 그 점도표에 나오지만 이걸 갖고 사람들이 매매하는 것 따라 파생 상품으로 매매하는 것에 따라서 역으로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요. 정책 금리 전망 요 파란색으로 보시면 오늘자에 2023년부터 해갖고 흐름이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그 연준까지 나왔을 때잖아요. FOMC 나오고 그때가 이 상태였다 그러면 지금의 사람들의 심리는 야,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 내려오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25년에 다시 올라가는 그림은 2026년까지 내려갔다가 그다음부터는 다시 또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모습이 바로 정책 금리의 익스펙트 기대십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달러. 그러다 보니 미국 달러는 11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그중에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소위 전 코너에도 잠시 여기가 되겠지만 네. 구인자 수거든요. 구직자가 있고 구인자인데 구인자 수가 지금 10%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역으로 보면 지금 고용시장이 너무 핫해갖고 문제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고용시장이 약간 이걸 보면 여전히 핫하지만 약간 쿨해지는 거 아니야. 약간 좀 냉각되는 거 아니야. 물론 이 부분이 뭐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뭐로 확인되냐면 이번 주에 나올 신규 실업 정부 건수라든가 이번 주에 말할 고용보고서 나오겠지만 이걸 보면 약간 뭔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라는 시각이죠. 참고적으로 이번 주에 나올 고용 보고서에 나온 신규 일자리는 지난 달보다 좀 줄어들게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완전 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겠지만 여튼 이런 걸 보고 굳이 해석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 이래서 금리에 대한 정책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높아지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해석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딱 쉽게 얘기하시면 요걸 갖고 다시 말씀드리면 점도표로 보면 내년 4.6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4.6까지는 안 갈 거다. 나는 기대 심리가 나온 게 이 표다. 그러니까 요거 해석하는 방법은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이제 유가도 86달러 선을 회복을 했고 이 가장 뭐 중요한 거는 유가도 뭐 물론 10달러 오른 것도 부담감이 되지만 네. 좋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다시 머스크가 이게 주가가 좀 트위터가 하락해서 인수하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소송하는지 말고 인수하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이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뭐 경험이 없죠. 뭐 제가 뭐 재판해 본 적이 없으니까 네. 재판 별로 보통 살면서 안 해보잖아요. 뭐 안 해봤죠. 예, 저는 제가 한 번도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안 없죠. 해봤죠. 전 딱 그 즉석 그 재판 간 건 두 네. 번 있어요. 즉석. 뭐 운전 관련한. 즉석이라고나 제가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지금 잊어버렸는데 제가 그 교통에 걸려갖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부 사인하라 그러잖아요. 가야죠. 예, 저는 사인을 거부한 적이 있어요. 왜요? 직접 만나자고. 아 정말요? 그래서 두 번 다 이겼죠 제가. 오. 그래서 그런 적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을 갈 일이 없잖아요. 네. 웬만한 사인하고 끝나니까. 근데 문제는 이 일론 머스크의 그 세계의 싸움 아닙니까 지금?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수많은 사람들의 변호인단이 뭐 의리의리한 사람이 모였을 거고 네. 또 트위터 쪽에서도 의리의리한 사람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월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거로 좀 알려지고 있어요.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분위기상 블룸버그에서 이번에 단독으로 나기 시작해서 지금 또 난리가 난 건데 이쪽에 기사를 자세히 보면은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테슬라 측에 일론 머스크 측의 변호인단이 일론 머스크한테 얘기한 거 좋아하는 거가 이 재판에 질 가능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저 확인할 수 없지만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다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원한 대로 이제 54달러인가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돈이 뭐 7조인가 뭐 우리나라 돈 넘어가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 이제 그 거래가 정지되기도 하고 풀렸다가 결국은 22%가 오늘 주가가 그러게요.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어제 워낙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또 테슬라는 또 크게 또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이게 금년 2월에 요 소식이 났을 때부터 또 떨어졌던 거 아닙니까? 이 하락했죠. 시절이잖아요. 네. 근데 워낙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지금은 오늘은 큰 영향은 없었어요. 하여튼 네. 정확한 내용은 또 아무도 모르죠. 이게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맞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성격을 알잖아요. 그쵸.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튼 이런 것들이 오늘 주식시장에서 어제와 달리 오늘은 딱 하나 더 있었던 것이 결국 트위터건이 있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동차가 다 좋았어요. 네.
네, GM과 포드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3분기 생산 이제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일요일 날이었나요? 이번에 테슬라가 발표할 때 이제 GM과 포드가 오늘 발표했는데 어제 발표했죠. GM은 생산이 24% 늘었다고 발표했어요. 3분기요. 미국의 자동차 이런 것도 전부 다 대수 기준으로 합니다. 금액이 아니라 생산 대수가 24% 늘었고요. 판매 괜찮았고요. 그러다 보니 GM이 8.9%. 지난주에 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12개월 동안에 섹터별로 이익 증가율이 높은 것은 지금 과거 11개월보다 이익 증가율이 높은 것은 대표적인 것이 임의 소비재입니다. 임의 소비재의 대표적인 것은 역시 자동차라고 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에 관심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GM이 하여튼 8.9%, 3분기 생산 24%. 이거는 여러분 물론 여전히 어떤 서프라이 체인의 이슈가 공급망 이슈가 여전히 있지만 상당히 풀리고 있다는 얘기는 포드가 몇 차례 했어요. 그리고 포드가 이번에 여전히 약간의 슬로하다고 그 F150에 대한 이슈가 얘기하면서 3분기는 약간 줄였지만 4분기 이번에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지난번에 포드가 떨어질 때 3분기 실적 얘기할 때요. 그래서 여하튼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주가는 여하튼 떨어졌었는데요. 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 생산은 16% 늘었고요. 오늘 포드도 7.7%.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자동차 주식이 상대적으로 괜찮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랑 똑같습니다. 어제도 딱 이 정도 반등했거든요. 2에서 3%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건 전부 다 2에서 3% 정도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월가 시각 이어서 볼까요? 네, 월가 시각은 앞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시각에 여러 명 있는데 오늘 딱 한 분만 모시면 되겠습니다. UBS의 수석 운영 책임자죠, CIO입니다. 흔히 우리가 줄여서 얘기할 때 마크 헤펠인데요. 오늘의 반등은 낙폭과대 혹은 과매도라는 얘기죠. 과매도에 따른 반등 인식이 강하다. 그래서 큰 의미를 둘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이미 크레딧 스위스나 시티가 그 연말 목표 주가를 많이 내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추세에서 보면 지금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크게 그 신뢰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이죠. 물론 이번 반등이 상당히 기대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좋아진다고 예배했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개인 투자가들의 심리죠. 물론 아주 좋게 보면 이렇게 안 좋았던 9월 그리고 9월까지 이런 특히 중간 선거 했던 해에 보면 9월 30일 바닥이었고 통계였지만 우리가 통계를 또 믿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9월 달에 하순에 보면 딱 하루 올랐던 것이 이번에도 그냥 정확히 맞아 떨어졌거든요. 28일 하루 오르고 다 빠졌는데요. 그 통계를 보면 9월 말이 많이 저점이었는데 사람들이 신뢰를 갖지 않죠. 그렇게 얘기해봤자 욕이나 먹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질 만한 분위기는 아닌데 어쨌든 반등을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좀 뭐 씁쓸하긴 하지만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죠. 지금은 그렇게 좋게 얘기해봤자 귀 안 들어오고 진짜 맨날 또 그 희망 고문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표현은 제 표현이 아니라 미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마르코 콜라노빅도 항복 선언했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탐리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약간 또 항상 불리시하잖아요. 근데 불리시한데 마르코 콜라노빅도 약간 발을 빼는 분위기인데 딱 이거죠. 근데 이분도 약간의 제가 봤을 때 제가 영어를 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100% 이해할 수 없지만 약간 톤이 바뀐 건 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지금 연말까지 지금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그 가격의 연말까지 그런 얘기보다는 4분기에 빅 리바운드가 가능하다. 큰 반등이 가능할 거라는 믿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분은 이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큰 바위같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의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휘발유 값만 떨어졌고 휘발유 가격이 또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또 약간 반등한 지역이 미국에 계신 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캘리포니아 일부에서 가격이 또 올라가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분은 여전히 4분기에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통화당국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정책을 한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이분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15.4배입니다. 지난 주말 기준으로 오늘 딱 어제 오늘 또 올라가겠지만 15.4배까지 PR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저평가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저평가라는 거죠. 그거 지나고 나면 크게 반등할 수 있지만
그 연말까지 해서 연초 가계를 회복한 그 얘기는 딱 뚜렷이 안 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면 약간의 발을 빼는 분위기로 저는 느꼈지만 그런 얘기는 아주 확실하지는 않았고 여전히 자연스럽게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고 여전히 자기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톱니의 긍정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도 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너무 좋게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서 끝나겠습니다. 네. 여하튼 9월 31일 요게 이제 그 S&P 500 그냥 지수로 그린 겁니다. 그 1945년 전쟁 이후에 보면 요거가 평균적인 S&P 500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게 중간 선거의 지금이거든요. 9월 30일 저점이었는데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죠. 예. 저거 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꿈과 희망은 분명 있지만 이런 얘기도 있다라는 정도 보여드리면 되겠습니다. 저럴 확률이 몇 % 되는지 혹시 있나요? 저는 뭐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야 뇌피셜레가 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얘기해봤자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예,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평균적으로 어떻게 흐름이 나타났는지를 보니까 또 갑자기 희망의 불씨 여기서 조금 키게 되는데 네네. 시장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또 앞으로 경험해야 아는 네. 거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오늘도 약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과연 밤사이에 뉴욕 시장이 우리 시장에 얼마나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살짝 기대는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많이 올랐으니까요. 부디 이제 우리 동학기미 여러분들, 서학기미 여러분들의 계좌의 마이너스가 조금은 줄어들기를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어김없이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에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에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